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약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 하락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후반, 장 이제 마지막쯤에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면서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고,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뭔가 어떤 한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외국인은 461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기관은 2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전체적인 수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세력이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다 털고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진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추세가 코스피 차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여기서 61선을 깨버리는 강한 음봉이 나온다면 21선이 강하게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역배열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시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이런 수급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제 악재가 좀 나오게 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는 점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1154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21선 따라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확실히 상향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곧 48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하반기 말 정도에는 118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환율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좀 올라가지만, 디커플링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나스닥, 다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약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분명히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 지금 뭐 다우존스, 나스닥 보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조금 하락하고 있고 유로톡스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25%로 계속해서 이제 1.3% 아래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강하게 이제 올라가던 그 흐름과는 좀 반대로 떨어지는 추세에 계속 갇혀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22,9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초반에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좀 증시가 같이 하락하면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23,050원 시간 외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3,000원 회복을 하는 듯 하면서 또 애매하게 걸쳐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 지지 라인을 쉽게 뚫어버리면서 아래로 떨어진다기보다는 한 번 이제 걸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이 정도 라인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21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는 그때는 쌍봉을 찍을 것인지 쌍바닥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저점을 더 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이제 신주 물량에 대해서 소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장 분위기도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와야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수를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유의미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주봉으로 보자면 3주 연속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세에서 한풀 좀 꺾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월봉도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자,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횡보 혹은 조금 약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이 횡보 구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주 상장에 의한 한 주당 주식 가치라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이 하반기 말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전 소식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투자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8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44만 주로 잡혀있긴 했습니다만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최근에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추정치는 플러스인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매수를 좀 했고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크게 들어오진 않고요. 연기금이 이제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이 되고부터는 연기금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자 이제 매도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좀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61선 정도에서 한 번 더 주가 테스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받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우리의 그 기다리던 대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요 라인에서 이제 받치면서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21선을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이 박스권 고점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지켜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신주 물량 소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이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570만 주로 이제 20만 주 정도 어제에 비해서 2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감소를 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 자체가 아직도 1000억대에 머물고 있지만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좀 의미 있는 수치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환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이제 상환이 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0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이제 360만 주로, 이 차이를 보면 이제 한 320만 주 정도가 상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3,400만 주에서 3,080만 주로 이제 감소를 했고요. 대차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3천만 주로 좀 많긴 하지만 이 대차잔고의 그래프를 좀 보았을 때는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이전에 요 정도 라인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주가 더 내려와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기 전에는 사실 대차잔고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재개되고부터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대차잔고 꼭지를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기관 투자자가 언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이 27만 주에서 68만 주로 또 이제 증가를 했고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연속으로 한 2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한 것 같고요. 덕분에 이제 보유율도 5.1%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신주 상장 전에는 이제 8%대의 그 보유율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보유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이제 이때 이제 그래프를 좀 확인을 했을 때 두산중공업의 요때죠. 네. 요때 이제 보유를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때처럼 이제 보유를 다시 높이기 시작하는지 좀 주목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하고 두산중공업의 소식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 한국서부발전과 친환경 수소터빈 개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터빈 관련해서 또 포스코와 얘기가 나왔었죠. 포스코와 협력을 한다. 포스코가 이제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그 수소를 통해서 이제 가스터빈을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서부발전과도 이렇게 협력을 했고요. 이제는 수소 터빈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수소 터빈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수소 에너지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수소 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카 플랜트도 있고요. 이렇게 수소 터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또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수소와 아주 밀접하게 지금 밀접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한 수소 연소기와 그 다음에 기반으로 한 수소 연소기와 수소 터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품 양산 기술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서부발전은 수소 연소기 및 수소 터빈 적용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술은 이제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5월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산학연과 공동으로 300메가와트급 고효율 수소 터빈용 50% 수소 혼소 친환경 연소기 개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이름이 어렵긴 한데 아무튼 국제과제로 이렇게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렇게 양산을 성공하고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은 또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또 신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상용화가 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멀었고 내후년 정도까지도 이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비전 있는 움직임으로 계속 공격적인 이 R&D나 그다음에 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고요. 그때도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그런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원전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